여기에서는 스택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쌓아두었다가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패턴이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맨 앞자만 따서 last in, first in의 앞자를 따서 LIFO, 그래서 FIFO 자료 구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쌓고 꺼내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하는 곳을 스택 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쌓아진 데이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스택 탑이라고 얘기하고, 이 스택 탑을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필요한데 그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입니다. 컴퓨터 안에는 시스템 스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스택 영역으로 잡아놓고 이 스택 영역을 시스템 스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시스템 스택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 리턴할 주소, 돌아올 주소를 갖다가 여기에 저장하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면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가 있잖아요. 이 지역 변수도 이 시스템 스택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전달할 때도 이 스택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스택은 그 프로그램을 그 기계어로 번역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스택의 제일 윗부분, 액세스하는 곳을 가리키는 레지스터를 스택 포인터라고 합니다. 스택의 탑을 가리키는 레지스터입니다. 이 그림은 스택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 장치 용량을 64KB 가정을 하면 그 64K는 2의 16승이죠. 주소 공간을 16진수로 표현하면 0부터 FF까지입니다. FF까지 16비트죠. 시스템 스택을 결정을 할 때 기억 장치의 중간 부분 임의의 영역을 이렇게 스택 영역으로 잡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그림은 이 부분이 스택 영역으로 잡은 거죠. 또 기억 장치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을 스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스택 영역으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스택 끝이고요. 여기가 스택 끝이고 여기가 스택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면, 스택은 비어 있을 때는 다 비어 있다가 시작이 여기니까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이 사용 영역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 데이터가 채워져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기억장치의 마지막 부분을 스택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세서들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 맨 끝 부분이 스택이죠. 그래서 스택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SP 값은 0입니다. 0. 0이니까 맨 끝 위쪽 여기를 가리킨다고, 오버플로우가 나서 이 맨 위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기 시작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스택에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0번지서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간이 메모리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기억 장치가 남아있고 비어있는 영역입니다. 스택이 내려오고 일반 프로그램은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쓰니까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컴퓨터 메모리가 모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택 동작은 이 스택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고 빼는 동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택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동작을 푸시라고 얘기하고요.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을 팝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에서부터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스택 주소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푸시할 때는 스택 포인터 값이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꺼낼 때는 스택 포인터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스택 동작은 푸시가 있고 팝이 있다 그랬죠. 데이터를 넣는 동작을 푸시라고 하고, 명령어 형식은 푸시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가 옵니다. 근데 이 오퍼랜드는 대부분이 레지스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스택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푸시 동작에 대한 레지스터 전송 언어 표현은 두 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스택 포인터를 단어 크기만큼 뺍니다. 스택 포인터의 값을 단어 크기만큼 빼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에다가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오퍼랜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푸시 동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나 레지스터 크기나 단어 크기나 이게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기억 장치는 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한 번에 16비트를 액세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16비트 단위로 그렸기 때문에 주소가 2씩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택 포인터 값이 F006인데요. F006이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택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택이 채워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push r0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r0 값이 1004죠. 1004가 들어 있는데 먼저 이 스택 포인터 값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 값이 F004로 이렇게 단어 크기가 지금 16비트니까 2바이트니까 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오퍼랜드 값을 메모리에다 넣습니다. 오퍼랜드 값이 1004니까 이 1004가 스택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터 값을 그 다음을 가리키도록 하고 데이터를 여기다 넣는 이 동작이 푸시입니다. 팝 동작은 이거와 반대 되겠죠. 팝하고 오퍼랜드 형식인데 오퍼랜드도 보통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팝 동작은 일단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레지스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를 단어 크기만큼 증가시켜 놓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pop r1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값을 여기다가 옮겨 넣습니다. 이렇게 옮겨다 넣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를 하나 빼는 거죠. 스택 포인터를 하나 빼서 F006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스택 포인터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스택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이 아래는 이제 쓰지 못하는 데이터예요. 이 아래쪽은 아까 1004를 푸시했다가 도로 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전에 그 기억 장치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이제 쓰레기 값이 되는 거죠. 이전에 사용됐던 값이고, 이 값은 이제 비어 있는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까지의 데이터가 유효하게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제 8의 3은 그림 8의 8C의 상태에서 다음 이 명령어들이 연속으로 실행될 때 스택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라 라는 건데요. 그림 8의 C는 요 앞 슬라이드에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인데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보면은요. 이게 그림 8의 8의 C인데요. 여기에서 팝 R0를 실행을 합니다. 팝 R0를 실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그리고 스택 포인터는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R0가 4444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는 증가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스택의 데이터는 이 부분만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A 상태에서 pop R1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R1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R1으로 들어가고 스택 포인터는 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된 모습이 이거죠. 이 그림. 그래서 스택 포인터는 증가됐고 R1에 여기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푸시 R0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R0가 여기 있으니까 R0가 스택의 푸시가 되겠죠. 먼저 스택 포인터를 빼서 다음 빈 자리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4444를 이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푸시, 팝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스택에다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했다가 꺼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함수 호출할 때 이 스택이 많이 쓰입니다. 파라메타도
이 스택에다 집어넣어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주소도 이 스택에다 저장을 하고, 지역 변수도 이 스택에다 잡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것은 그 함수를 실행할 때만 메모리에 살아 있고, 함수에서 리턴이 되면 이제 팝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끝나면 지역 변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교재에는 없는데 프로세서 레지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텔에 있는 펜티엄 레지스터인데요. 이 펜티엄이라는 레지스터는 IBM PC 계열의 그 노트북이나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그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1970년대 말서부터 쭉 발달이 되어 왔거든요. 예전에 16비트 시절에 쓰던 레지스터가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옛날 16비트일 때 쓰던 레지스터예요.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레지스터 비트 수를 나타내는데, 여기까지가 8비트죠. 여기까지 8비트, 여기까지가 16비트, 전체가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옛날 16비트 프로세서 시절에는 레지스터가 이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만 있었는데, 나중에 32비트가 되면서 이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레지스터를 이렇게 32비트로 이렇게 늘렸죠. 그리고 레지스터도 보면은 어큐뮬레이터는 누상기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연산에 주로 쓰던 레지스터고, 이건 베이스 레지스터로 주소 레지스터예요. 주소 레지스터.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주로 저장하기 위해서 쓰인 거고요. 이거는 카운터 레지스터라고 해가지고 반복문 같은 거 만들 때 반복 횟수 같은 거 저장할 때 쓰는 거고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주로 입출력 관련돼서 많이 사용했던 레지스터입니다. 그 인덱스 레지스터가 그 메모리의 배열을 액세스할 때 쓰는 레지스터라고 했죠. 배열을 액세스할 때 쓰는 레지스터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있죠. 소스, 데스티네이션 두 개가 있고요. 이건 베이스 포인터라고 그래가지고 스택의 어떤 기준 주소를 설정하도록 쓴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 인텔 계열 프로세서는 메모리 주소가 선형으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세그먼트라는 것을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16비트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포인터,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프로그램 카운터인데 PC인데 인텔 계열 프로세서에서는 얘 이름을 IP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32비트가 되면서 앞에 16비트를 다 붙였죠. 16비트를 붙여서 이 아래를 쓸 때는 16비트만 쓰고 32비트를 다 쓸 때는 익스텐디드로 해가지고 E자를 붙여서 EAX, EBX 이렇게 어셈블리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이 16비트 레지스터도 요 4개는 또 8비트씩 나눠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레지스터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AVR 프로세서, 요즘 나온 그 아두이노 CPU에 있는 AVR 프로세서에 있는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모양 자체가 심플하죠. 나중에 한 번에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그 후에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게 없이 처음 설계할 때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16비트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가 16비트짜리가 있죠. 그 메모리 주소는 16비트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인터 계통, 그러니까 주소 레지스터는 이게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레지스터들은 다 8비트죠. 상태 레지스터가 하나 있고요. 상태 레지스터, 이 안에 플렉들 이렇게 쭉 한 비트씩 있는 플렉이 있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가 R0부터 R31까지 모두 32개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레지스터들이 32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레지스터를 쭉 모아놓은 것을 레지스터 파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범용 레지스터 32개 중에서 맨 끝에 거 세 쌍, 두 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세 쌍을 X 레지스터, Y 레지스터, G 레지스터라고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묶으면은 하나가 8비트니까 묶으면 16비트가 되죠. 묶으면 16비트가 돼서 이 X, Y, G를 주소 레지스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메모리 액세스 할 때 여기다 주소를 넣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소는 16비트를 저장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 X, Y, G 이 세 가지가 인덱스 레지스터처럼 메모리에 있는 배열을 액세스 한다거나 그럴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제어용 레지스터하고 명령어 실행용 레지스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제어용 레지스터로 우리가 배운 게 프로그램 카운트하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 두 가지는 명령어 인출할 때 쓰이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와 연결되는 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를 소개했죠.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조건 플래그하고 제어 플래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한 비트씩 다 따로따로 의미가 있고요. 조건 플래그는 연산 결과 나온 데이터가 제로인지 뭐 페리티가 짝수인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거고, 제어 플래그는 인터럽트 플래그하고 슈퍼바이저 플래그를 소개했습니다. 명령어 실행 레지스터는 주소 레지스터하고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레지스터는 활용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죠. 주소 레지스터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레지스터를 포인터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주소 레지스터를 포인터라고도 얘기합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결국 메모리 주소, 주기억 장치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것은 배열을 액세스할 때 편리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중요한 게 스택 포인터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택 포인터는 시스템 스택을 운영할 때 쓰이고, 동작으로는 푸시, 팝이라는 두 개의 명령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용 레지스터는 레지스터인데 데이터 레지스터로도 쓸 수 있고 주소 레지스터로 쓸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